12월 달부터 불이 났던 머낭 화재 소식, 산불 소식 전해드리는 바 있죠. 그 불이 꺼졌답니다. 드디어 한 달 넘게 계속 산불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 현지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월 18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하루 동안 확진자는 총 322명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7,644명이 됐고요. 하루 확진율은 7.47%였습니다. 네팔 전체 확진자 322명 중에서 카트만두 밸리 확진자는 163명입니다. 전체 네팔 확진자의 50.62%, 절반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4,961명이 됐고요. 163명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41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15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7명입니다. 활성화 사례 오랜만에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사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2,205명입니다. 2,205명이고 랄리푸르가 202명, 거의 뭐 10분의 1이네요. 카트만두의 10분의 1이 박타푸르고요. 그리고 박타푸르가 아니라 랄리푸르고요. 박타푸르는 활성 환자가 52명입니다. 그쵸? 카트만두의 10분의 1은 랄리푸르고 랄리푸르의 4분의 1은 박타푸르고 이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트만두 밸리 전체 활성 사례는 2,459명 되겠습니다.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보겠습니다. 카스키 전날에 비해서 4명이 줄어들은 79명입니다. 카스키 많이 줄었네요. 그쵸? 400명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500명 이상 활성 사례 가지고 있는 디스트릭트는 카트만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전해드리지만요. 그리고 이어 반대로 제로 디스트릭트, 활성 사례가 하나도 없는 제로 디스트릭트는 6개 변함없습니다. 솔루쿤부, 보즈푸르, 노알버르시 웨스트, 칼리곳, 무구, 루꾸메스트, 이렇게 6개는 활성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동안 6명이 나왔습니다. 6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965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73%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례 전날에 비해서 58명이 줄어들은 3,861명이네요. 이 중에서 가정치료 하고 있는 사람이 2,759명이고요.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1,102명입니다. 이 1,102명 중에서 중증 환자 체크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ICU실,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4명이 늘었네요. 161명이 됐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전날보다 5명이 줄어들은 34명 기록 중입니다. 완치자 하루 동안 374명이 나왔습니다. 374명이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6만 1,818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97.82%. 네, 고공행진 중입니다. 검역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221명으로 어제하고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고요.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4,306건. 네, 오늘은 4,000건대 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PCR 누적 건수는 200만 16,758명 기록 중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라니포카리 연못에 관한 소식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니포카리가 녹조류와 이끼로 엉망이 된 이후 제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지방경찰을 배치하여 녹조류와 이끼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못을 청소하고 나서는 물고기를 집어넣어 장기적인 해결책을 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약 50명의 지방경찰관들의 도움으로 녹조류와 이끼류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녹조류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연못에 물을 계속 채우는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라니포카리의 수위는 처음에는 5피트 2인치였는데 현재는 3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라니 포카리의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라니 포카리나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꺼멀 포카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공 연못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나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는 물 양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녹조류가 번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뭐 펌핑을 해가지고 녹조류를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조류, 이끼류를 먹고 사는 물고기들을 이제 거기다 방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이 연못 같은 경우는 물을 투입하고 그리고 또 물을 갈아주고 뭐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라니 포카리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참 재미난 소식입니다. 제목은 23만 8,806건 다운로드 시민권자 앱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공개된 네팔 국민들을 위한 시민권자 애플리케이션은 월요일 오후 4시 현재 23만 8,806명의 사용자가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심카드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 번호와 여권 번호의 차이로 인해 세부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베타 테스트 중인 이 앱에서는 시민권, 여권, 유권자 신분증 내용 확인이 가능하지만 타인명의 심카드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4만 6천 명의 사용자가 시민권을 확인했고 23,322명의 여권을 확인했으며 19,880명이 유권자 목록을 확인했고 28,634명의 사용자가 과세 번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팔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통합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민 앱이 금요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내무부, 선거관리위원회, 여권부의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민들의 디지털 신원을 인증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신분증도 이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팔에서요 안드로이드 시민권자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말하자면은 전자정부인 거죠.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하고 있지만 네팔이 지금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뭐 정부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고도 일일이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번호, 전화번호가 자기 이름으로 된 번호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아버지 명의라든지 뭐 엄마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거를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명의로 된 심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이 시민권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인증을 하게 되면은 전자정부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공인인증서와 전자정부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네팔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놀라운 나라라고. 굉장히 뭐 저개발 국가라고 하지만은 또 앞서 나가는 거는 되게 앞서 나가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좀 창의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이 시민권자 앱이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단계에서 네팔에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죠?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이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면은 자TV가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